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곳 경북도청입니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이런 목표로 경북도가 전방위적인 혁신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극복과 행정통합, 그리고 내년에 열릴 경주 에이펙 성공개최는 도민들의 핵심 관심사죠. 오늘 장애수의 파워 인터뷰 이철우 지사를 만나 경북의 당면 현안들 챙겨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모처럼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올해는 유난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너무 폭염이 심해서 사과도 포도도 제대로 익지 않고 또 태풍 비슷하게 날씨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농민들께서 많이 수확을 했다는 즐거움도 있고, 또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장사가 다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해가 되도록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는 걱정들도 많은데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최근에 또 유럽, 독일을 네. 포함해서 유럽도 순방 다녀오셨는데, 특히 독일에서 일정이 참 의미 있었다고요,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64년 12월 10일 날 눈물의 연설 하셨다 우리가 기억에 있는데 현장에 갔었습니다. 광산이라 해가 저는 함부론 광산이라 이렇게 해서 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독일은 산에서 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태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산이 아니고 그냥 지하에 묻히는 거를 이 평야처럼 평평한 땅에 지하에 1km까지 그래 1000m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부들이 63년도에 가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1년 후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간호사, 강부 이분들 250명을 그 당시 공해당이라고 그 함부로 강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에서 모아놓고 이제 대통령께서 참 부끄럽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팔려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독일에서 1억 5천만 마르크, 그 우리 나라 돈으로 현재 따지면 달러로 4천만 달러니까 요새 우리 말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강부들이 돈 붙여주는 게 한 1억 달러 됐더라고요. 67년도에. 그게 크죠, 그게.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을 시작하고, 또 산림 녹화를 시작하고, 경부고속도로도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잣돈이 돼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가서 그런 기념비 하나 없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함부로 광산가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다 잊혀졌는데,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만든 동판에다가 글씨를 새겼습니다.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눈물의 연설을 했고, 그 종잣돈으로 강부 간호사 여러분들이 보내준 종잣돈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는 기념 동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디스부르크라는 시인데 한 10만 명쯤 사는 도시입니다. 그 시장님한테 그걸 전달하고,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건 이제 독일 체육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그걸 좀 붙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거기 뭐 공원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땅이 한 4,000평 되는데 그 체육관 인근 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박정희 공원이라 이렇게 이제 동상도 세우고 연설했던 장면도 만들고 그래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시장님께서 아버지가 강부였다.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그냥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그 전에 그냥 기념비를 만들려고 한 10년 전에부터 노력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간호사 강부들이 했는데 독일에도 기념물 만드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도지사가 와서 이렇게 해줬다면서 거기 현지에 있는
간호사 간부 출신들이 한 70명 모였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분들도 당시에 가셨던 분들도 지금 뭐 따지면 연세가 꽤 드셨을 텐데 처음 일진으로 가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벌써 한 90이 다 됐고요. 그분들 만나 뵈셨죠? 그분도 살아있는 네. 분 계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그때는 뭐 서러 올라 그랬대요. 강부로 가는 거를 대학 나온 사람들은 안 나왔다고 속이고 갔다. 영화에도 비슷한 얘기 그래 그래서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취직할 자리가 없었다. 그 당시에 그때 실업률이 47%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서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서 참 고생도 무지하고 강부들은 너무 애를 먹었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 얼마도 걸릭 아웃프라고 자기들 인사하는 게 있어요. 살아서 만났을 때. 예. 그 지금도 그런 모임을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분들은 너무 친절하고 잘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한국을 너무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간호사분들도 정말 그 참 험한 일들 많이 하셨다고 우리 앞에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도 좀 갔었고 다른 나라도 왔었어요. 우리 간호사로. 그런데 한국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한다. 그때 간호사들도 정말 여기서 그때 대학 나오기 어렵거든요. 간호대학. 그 당시에 60년대 대학 나왔다 하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때 월급을 650원 받았는데 50원 쓰고 600을 집에 고향에 보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이제 에르하르트 총리, 브리켈 대통령인데 총리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총리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이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나이가 기적을 이뤘느냐 하니까 그 우선에 우리한테 돈 빌려오지 말고 그 옆나라 일본이 성공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수결해서 일본에 돈을 빌려라. 그 독일까지 가는데 28시간 걸렸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가 없고 우선에 그 독일과 다니는 비행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본에 오는 비행기를 한국에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28시간이 걸쳐서 대통령이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볼 때 비행기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랬었구나. 영화로 볼 수 있는 얘기. 예, 64년 딱 60년 됐습니다. 그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 인구 연구소요? 이제 예, 여기를 예. 방문해서 인구 관련 얘기를 좀 나눴다는데. 독일도 그러니까 70년 초에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독일보다 인구가 적은데 70년대 우리나라 인구 한 3천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3천만 되고 그거는 한 5천만 이렇게 됐을 건데 아기들이 태어나는 거는 같은 100만씩 태어났어요. 그 우리가 출산율이 높았죠. 독일의 출산율이 낮고. 지금은 우리는 작년도 23만 태어났잖아요. 독일은 그래 70만 태어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걸 유지하느냐. 그 이제 출산율이 우리 0.7인데 그거는 1.55 정도 돼요. 우리 2배입니다. 출산율이. 그 어떻게 그 자기들도 저출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해준다. 우리는 이제 애를 넣으면은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고 통상 뭐 1년 하거나 2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들도 3년 휴직하는 것보다 1년 휴직 기간을 주고 그 대신에 부모 수당을 많이 준다. 앞서 나갔네요. 예. 예.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직업을 갖는다. 복직을 하든지 다른 데 직업을 갖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력 단절이 안 되니까 여성들이 더 좋다. 이게 이제 지사님께서 올 초에 그 최대 화두로 꺼냈던 저출생 극복 전쟁 거기서 지금 관련 내용들이 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돌봄. 거기에서 또 느낀 거는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데 1.8점 됩니다. 높은데 왜 그러냐? 비혼 결혼 안 하고 애기 놓는 경우가 70%예요. 결혼을 안 하고 예. 독일은 동부 지역은 60%고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40%다. 애기 독일도 평균 한 50% 된대요. 비혼. 그래 프랑스는 어떻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프랑스가 애기를 가장 적게 놓는 나라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아기를 많이 놓는 나라가 됐는데 비혼을 이렇게 해가 우리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동거를 하되 동거해가 아기를 놓으면은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해도 혼인신고 했는 것처럼 똑같이 해준다. 그런 똑같은 대우를 준다. 대우를 똑같이 해준다. 아. 아기를 놓으면은 또 나라에서 사회적 보장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똑같이 거죠?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기를 놓을 수 있고 또 더 큰 거는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독일은 터키에서 많이 왔는데 터키에서 한 300만 왔는데 지금은 한 500만이 되겠네. 그거는 아기를 셋, 넷 이래 놓는다. 독일 사람은 하나 아니면 둘 놓고.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놓는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는 아기 키우는데 학원비가 안 든다.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 가서 사는 사람 학원비 얼마나 들어요? 하니까 학원비 전혀 안 듭니다. 이거. 학원 안 보냅니다. 우리는 학원 보내기 없어야 됩니다. 그래 자기 아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한 보름씩 요래 잠깐 과외를 시킨 적이 있다. 이거. 거의 15달러.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15달러. 우리 한 2만 원 정도 주고 2만 원 정도 보름 공부 시킨다. 그래 그런 학원비가 안 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올 초에 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정말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또 발굴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가 이렇게 기반이 됐다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텐데 내년 예산을 좀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은 할애를 했더라고요. 여튼 저출생 관련해서 뭐 각국에서 신청하면은 그거는 거의 100%다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 다른 거는 뭐 30% 깎아라.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고 1월 달에 2월 달에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이래 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거를 많이 뺏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 의식이 좀 달라져요. 결혼 건수가 늘어나고 애기도 작년보다 애기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연말 되면 대충 통계가 나오잖아요. 지금 임신했는 부부들 다 계산 나오니까 작년보다 한 800명쯤 애기가 더 많이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도청 직원들도 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처녀 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소리 저출생과 전쟁 살인관입니다. 이거 하고 지나가면은 뜨끔뜨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남을 주선해 보면은 과거에는 성사가 잘 안 됐는데 요새는 40%씩 성사가 됩니다. 만남 주선하면 제가 처음에 와서 만남 주선을 해왔거든요. 청송에 있는 호텔에 가서 20쌍 해서 20쌍 40명 한 쌍이 처음에 좀 만난다 하더니 이 인근 있는 공무원들 한 쌍이 됐다 하더니 결혼을 못했어요. 한 쌍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20쌍 해보니까 40% 16쌍이 나왔어요. 40%. 공식적인 중매쟁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이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가장 이거는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경산 지역에 이제 몇 군데 하는데 아파트 1층을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영세반, 그러게 영아, 0세에서 3세, 3세에서 5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반, 고학년반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애 맡기고 가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고 학교 다니는 아들은 학교 갔다 와서 와서 놀고 그리고 체육관도 있고 그 선생님도 다 배치돼가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거 서로 올라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거는 다 공짜거든요. 우리가 돈 다 대줍니다. 선생님도 우리가 돈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원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국영수 이런 것들은 요새 솔직히 말하면 챗 GPT 물어보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능 쪽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주로 이제 거기서 놀이 시키는 거예요. 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잘 놀면은 창의성이 좋아집니다. 지역별로 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전국에서 확대하려고 그러죠. 우리 걸 받아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많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하는데 시군마다 이제 서로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돈을 도에서 50% 주고 시군에서 50% 돼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부를 받아서 기부금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전화 한 통화 하면 10,000원이 기부됩니다. 060-700-2988 1988입니다. 060-700-2988 지금 돌리시면 돈 10,000원이 기부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기부하면은 공동 모금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세금으로 또 깎아줍니다. 제가 밑에 자막으로 좀 깔아드릴게요. 세금으로 깎아줘요. 그래서 세금 공제도 되니까 꼭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공동 육아.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애기 키웠잖아요. 그럼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이 다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선생님들을 그 영아반에는 영세반, 영아반 야들은 진짜 선생님이 잘해야 되거든요. 사랑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갖다 아기를 맡겨 놓으면 공짜로 봐주고 돈 안 들이고 그 대신에 엄마는 거기서 놀면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아니 거기서 놀면은 노는 시간만큼 또 수당을 줍니다. 그래야지 엄마들이 가서 이제 카톡하고 놀면 그러면 내 아만 보는 게 아니고 옆집 아도 보잖아요. 쉽게 하면 좀 선생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누구 엄마 우리 애가 어제 안 울고 잘 놀았나? 이래 물어보니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애기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에 애 키우는데 힘 안 든다. 돈 많이 안 든다. 이래 하면은 애기 놓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애기 키우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육아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에 코리아 경상북도에 K 보다듬어 준다. 보듬 6천. 6천이 이제 1년에 시간을 다 24시간씩 해가 곱하기 하니까 6,000시간 되는데 쉴 틈 없이. 육아천국 그러니까 6천. 육아 K 보듬 6천.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들이 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어떤 그런 방침을 이런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 거기에 좀 열성적으로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또 이런 또 아니 판단도 그 이제 육아휴직을 이번에 우리가 7월달에 승진하는데 육아휴직을 6년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6년. 6년하고 4년하고 애기 이제 새끼 한 사람은 6년을 했고 그 다음에 둘 키워서 4년을 했고 그런데 진급대가 된 거예요. 그 과거 같으면은 아예 진급 생각을 못 하죠. 근데 나는 육아 근무다. 휴직이 아니고 육아 근무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육아 근무가 더 힘든 거 아니냐. 똑같이 진급해라. 그래가지고 6년 쉬고 4년 쉬는 분들이 진급이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놀라죠. 기존의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많이 놓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절대 안 받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덕보도록 해줘야 된다. 6년 쉬고 와서 진급해 보세요. 깜짝 놀래 본인이 놀랐다. 과거에 뭐 농담 삼아 뭐 책상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이 놀랐어요. 자, 올 초에 제가 지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지사님께서 늘 특별히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병. 이 수도권병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1년에 젊은 사람 1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 10만 명이 서울로 갑니다. 그 우리가 경상북도가 원래 70년, 80년 전에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성을 100으로 따지면 남자가 130이었어요. 그만큼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남자를 많이 낳았어요. 경상북도는. 그게 지금은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여성을 100으로 따지면 아기가 태어날 때 100으로 따지면 남자가 103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네, 정상. 경북도 그래 바뀌었어요. 130대다가 103 똑같이 됐습니다. 전국의 평균입니다. 이제. 남아선호 사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자연 성비가 100대 103입니다. 그런데 20대 경상북도 100대 103으로 태어난 20대는 어떻게 돼가 있느냐? 여성을 100으로 보면 남자가 128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다 어디 갔나? 다 서울로 갔나? 남자들도 서울로 갔지만 여성이 더 많이 갔어요. 여성이. 그러게 경북에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올라가가지고 생활이 쉽나? 서울에는 삼성에 같이 다닌다 하자. 구미 삼성이나 서울 삼성 임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임금에 서울의 밥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커피값도 훨씬 더 비싸고 또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거는 결혼해가 집 살락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취직하는 그 정주민이야, 정주민. 전 세계가 이민을 많이 가고 하는 거지만 이민 갖는 사람이 3%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3%만 이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저 역시도 우리 아들이 나하고 같이 안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거 안 바뀌면, 그래서 제가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서울과 똑같이.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통합해서 서울과 똑같이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교통. 아니, 서울은 전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전철이 없나,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정주민 시대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래서 제발, 외국은 다 그래 사는데 우리만 유독 서울에 저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수도권이 잘 되면 괜찮은데 지쳐가지고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또 애기도 못 놓고. 그래서 나라가 저출생 병에 걸려가 있다. 이리 어려우면 다른 게 수도권 병이다, 그게. 그래서 내가 수도권 병이라 이야기합니다. 수도권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다.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하면 산업단지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도 손 못 댑니다. 이런 불편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래서 중앙 권한을 다 내려달라. 중소기업청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 내가 권한을 다 돌락하니까 조직이 60% 없어지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핵통합을 할 필요 있냐?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특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있는 소나무, 저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도지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거 산림청에서 다 간섭하고. 논밭을 논을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다. 우리 절대 안 되면 농림부 허가 맡아야 되고. 못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경주 대종천이라고 경주 이래 감사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거기 홍수가 났어요. 그 화상 밑에 바닥을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10,000제곱미터 하면 3,000평인데 3,000평, 하천 3,000평 눈에 많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거 정리하려면 환경부 허가 맡아야 돼요. 3번을 받고 된 거예요. 환경부요 안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풀 같은 거 뽑히고 뭐 뽑히면은 새가 안 날라온다 하면서. 그렇게 홍수가 나도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얘기야. 바닥을 정리했으면 그런 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동에 얼마 전에 제가 큰 물 나기 전에 안동에 하상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 10,000제곱미터가 안 돼가지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저거 빨리 모래를 드러내라. 그래 일주일 있다 비가 엄청 왔어요. 그거 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그때 이거 바닥 정리 안 했으면 이거 물 넣었습니다. 그 논밭 다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미리 가서 10,000제곱미터 내에서 팔아. 이런 일들을 중앙에 권한을 받아와서 우리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그거 잘 못 느끼고 있고. 그런데 도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런 불편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손 하나도 못 대고 쳐다만 봐야 돼. 낙동강도 모래도 우리가 파내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데. 왜 우리가 관리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 왜 관리하느냐. 여기 산업단지,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하면 산업단지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도 손 못 댑니다. 대학교, 지금까지 대학교 우리가 바라만 봅니다.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과를 저들이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 경상북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는 연구 안 하고, 그렇게 대학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요, 계약학과. 그래서 울릉도의 학과를 지금 만들었어요, 울릉학과를. 한동대학에서 울릉학과를 만드니까 울릉도 중학생이 보통 한 40명 사이 되는데 고등학교 갈 때는 70%가 육지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울릉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못 간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한동대학 학과를 만들어서 울릉고 학생을 받겠다니까 80%가 울릉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중학교 3학년들이.
그래서 울릉도의 바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울릉도의 그 물, 고로쇠 물, 또 울릉도 심청수, 그 울릉도에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산업체가 유치가 되고 관광, 울릉도 관광도 연구하고 거기에 다 취직하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을 울릉도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못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시도지사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구 경북 통합안에 특례 조항에 그런 걸 다 넣습니다. 우리가 도청 신도시가 이어 왔는데 국제학교 하나 해주면은 이 도시가 좋아질 거다. 국제학교 우리가 허가 못합니다. 교육부에서 다. 뭐 특수 목적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다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런 것도 못하고 자기가 경쟁이 되면은 좋은 학교, 외국인 학교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학생이 오면은 경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도지사 처음에 해보고 느낀 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다. 뭡니까? 중앙공직자 만내가 사정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 늘 사정뿐이 안 한다 나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누구 뭐 국장 뭐 한 사람 만나면은 또 서류 만들어 가서 이것 좀 해달라. 또 차가 나온다 하면 또 이것 좀 해달라. 그게 우리 일이다. 제발 우리 거는 우리가 계획해가 우리가 하도록 중앙정부는 우리 지원을 해달라. 지원.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우리가 어려워서 이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너가 연구해주고. 상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야에는 지금 그 스마트폰을 못하게 돼가 있어요. 임야에는. 그 농지에다 밭에다가 임야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락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주시청에서 이거 임야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거 우리한테 보내라. 상주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가 해당 국에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장이 저거 이거 국토부에 또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해라. 깜빵 가나? 깜빵은 안 가는데 이게 좀 포함돼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깜빵 가면 해줘라. 그래 질문하려고 내가 질문하지 말고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도 투감을 질의합니다. 중앙에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입니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미생 토론에서 대통령께 이렇게 행정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답은 어떻게 왔었습니까? 대통령은 뭐 굉장히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지방이 너무 막 소멸된다 하고 어렵다 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우리 시도 합치려고 하니까 북부 지역에서 도청 왔는지 얼마 안 됐는데 도청 또 가느냐 이게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 과거의 직할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대전 직할시, 광주 직할시. 요 네 개는 합치자. 네 개는 본래대로 돌아가자. 그걸 법으로 좀 만들어 달라. 법으로. 그 대신에 저들이 지금 요구하는 특례, 그 중앙 권한을 다 내려달라. 사례를 들면은 저작년에 봉화 광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내가 현지에 갔습니다. 가니까 가족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걸 사람을 찾는데 굴착기 2대가 와 있느냐. 이 큰 산에 굴착기 2대가 어떻게 찾는데 저런 게 10대는 넘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광부들 있잖아요. 먹는 너무 시원찮다 이거.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우리 도에서 돈 다 낼 테니까 굴착기 전국에서 구할 때를 구해라. 구해도 많이 못 구했어요. 그래서 군에다 전화해가 가왔어요. 그러니까 12대가 들어왔어요. 12대 굴착. 그래가 그 관리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산업부에서 관리한다. 산업부 사무관에 한 사람 와서 거기서 그걸 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그래 내가 가니까 막 다리 잡고 막 그 설명하려고 하니 설명 작대기를 다 부수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그래 내가 부지사 보고 여기 저분 찾을 때까지 상주해라 해서. 그리고 봉화 군수님은 이분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라. 음식이 부탁하면 말이 되느냐?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돼지 2마리 좀 달라 해서 당장 돼지 2마리 갖다 드리고 그래가 불차게 뜯고 강부들 막 힘내가 찾고 그래가 찾아 그분들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광산 우리 옆에 있는 광산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조치해 놓으니까 그 산업부 장관이 그 다음에 왔어요. 오니까 그쪽 사모님이 이제 그때 몸져 누가 있어요. 아주 찾기에 하루 전이면. 그래가 몸져 누가 있는데 가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주 담당인데 산업부 장관이 내가 가서 욕 다 얻어먹고. 그래가 이제 이튿날 찾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안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내가 아침에 가서 일찍 가가 이제 깨어났으니까 건강하더라고요. 다 검사해보고 괜찮아서. 그래 내가 사모님 도지사 갔을 때는 막 그런 행패 부리더니 실제로 주무장관이 산업부 장관인데 그거 왔을 때 조용하고 고맙다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니 도지사 오니까 다 해결됐는데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게 강산은 우리가 감독해야지. 우리 옆에 눈 뻔히 뜨고 있는 놈은 쳐다만 보고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니까 오지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인데 이걸 국민들이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몰라요. 그거를.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너가 이어서 관리하나 이야.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는 이렇게 통합이 대구하고 경북도하고 통합이 되면 행정이나 정치, 뭐 산업이 대구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경북한테는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또. 그거를 이제 선진국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자치가 잘 된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주도, 그래서 주의 도청 소재지, 주청사. 그렇게 쉽게 하면 우리는 도청이지 주청사. 주청사 어디 있느냐? 34군데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16군데는 제일 큰 데 있고요. 그래서 작은 도시에 이제 균형 발전을 해서 작은 도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대구는 뉴욕처럼 상업 경제 중심으로 가고, 얘는 안동 예천 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 가기는 어려우니까 행정 복합 타원으로 가자. 그러면 대구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어려우니까 현재는 대구는 대구 청사 그대로 유지하고 경북은 경북 청사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중앙 권한이 가져오면 공무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부분은 이쪽 북부 지역으로 오는 게 그게 균형 발전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도청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있으면 오히려 더 덕을 보여주는. 그래서 북부 지역 균형 발전론에 대해서 도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 북부 지역에 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도청이 뭐 와 있어도 발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청 소재지 지금 땅이 200만 평 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텔 하나 유치하는데 스탠퍼드 호텔을 미국을 2번이나 찾아가고 그분이 또 통영에 왔다 가면 통영 찾아가고 그분이 그날 개관 시간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성의에 놀랐다. 돈이 얼마 손해보다는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겹도록 노력해도 저런 거 하나 유치하는데 저래 힘드는데 아파트 5,000세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구에 나와 있는데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래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발부둥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구 경북 통합해가지고 순환철도 나와서 우리끼리 막 다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은 BYC, 봉화, 영양, 청송 여기가 BYC인데 여기가 노른자이 된다. 저는 앞으로 이거 시군마다 전부 호텔, 이색 호텔 다 지으려고 하거든요. 영양, 봉화 이런데 이색 호텔을 지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만들자.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 대구하고 경북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81년도 나눠졌는데 대구 180만, 경북이 315만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 군위도 들어가고 뭐 또 달성 일부 지역도 들어가고 뭐 또 경산도 뭐 좀 들어가고 뭐 이래 하는 바람에 인구가 좀 우리는 그때 495만이었는데
지금은 490만이 안 됩니다. 490만. 43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인데 지금은 5,100만이 됐습니다. 나라 인구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가 잘 되느냐 하면 대구보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 대구가 경북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세계화되면은 원래 도시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게 그 부산은 노인 도시라고 합니다. 노인 도시.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부산.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2도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지방을 다시 규모화 시켜가지고 자체 경쟁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있으면 저 한 30년 후에 가면 수도권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경북도와 대구시의 어떤 뭐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의견 수렴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냐 또 이런 질책성 발언들도 아니 지금은 이제 의견 수렴이 뭐냐면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데 249가지 249가지를 지금 요청해 놨거든요. 해놨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해 놨는데 그 합의가 돼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우리 주민들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대구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손해 아니냐 우리가. 근데 계속 이제 질문 나오는 것들이 또 주민투표는 못하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가 제일 좋겠죠. 좋은데 우선 투표를 시작하면 선동을 많이 할 거예요. 도민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찬성한 사람 입 다물고 있고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분들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거든요. 우리만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선동하는 괜찮은데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드 같은 데 보세요. 사드 외부 세력이 와서 다 선동하고 주민 인원을 이장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우리 대구 경북 다 하면 한 400~500억 한 500억 가까이 들 거예요. 그래 되면은 오히려 갈등만 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의견 묻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저도 뭐 시간을 다 맞춰놓고 26년도부터 안 하고 그 다음부터 하면은 30년이잖아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의견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더 들어보고 뭐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주인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찬성을 해야 되지. 주인이 반대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생존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좀 남은 겁니까? 우선에 뭐 그 합의할 때 중앙정부와 우리가 합의할 때는 시도의회에 그래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 예. 거치면은 중앙에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냅니다. 우리 특례 다 맞는 것들을 법안을 내서 국회 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에 26년 7월 1일 날 새 단체장이 오면은 25년 7월 달까지는 1년 전에는 되면 좋고요. 늦어도 제 생각에는 뭐 그때까지 그 맥시멈이냐? 그거 뭐 한 6개월 준비하면요. 준비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우리 도민들과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 게 안 맞느냐. 주민 설명회 또 한 번에 거치지 않고 한 번 더 또 여러 차례. 여러 차례 그런데 하시는 더 중요한 거는 중앙에서 합의가 돼야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과정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청해 놨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요청한 상태다. 요청한 상태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 공직자들 자기 자리 내놔야 되잖아요. 자기 자리. 그래서 내가 우리 와서 근무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 내가 권한을 다 돌락하니까 조직이 60%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도민들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중앙정부와 싸움도 보통이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그뭐 잠자러 오느냐? 심사위원이 16분인데 16분 중에 한 분이 그래 잠자러 오는 건 아니지 하면서 우리나라 한류가 뜨고 있는데 한류의 원산지가 경북이고 경주 아니냐?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가장 큰 행사다. 자, 지금 경북의 최대 국제 이벤트 현안 에이펙 정상회담이 네.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참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담은 과거에 이제 부산에서 한번 열렸을 때 아, 이런 행사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있겠지만 경북에서 열린다는 거는 정말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경주와 인천과 제주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죠. 그 우리 담당 국장이 이제 실사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경주 나오고 그 다음에 제주 갔다가 인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갔다 오더니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가러 가요? 경주하고 인천이 숙박시설이 너무 차이 난다. 그거는 뭐 3,500실 되는 이런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하는 장소 있잖아요. 컨벤션 센터.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카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다르다. 인프라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이래가 우리가 야, 그 사람들이 그뭐 잠자러 오느냐? 걱정하지 마라. 1500년 된 그때 1500년 세계 4대 도시였대 경주가. 우리나라 한류가 뜨고 있는데 한류의 원산지가 경북이고 경주 아니냐? 그걸 보여줘야 되지. 그래 PT하러 갔습니다. 이제 PT하러 가니까 경주시장이 이제 뭐 인프라 이런 거 쭉 설명하고 도지사가 이제 마지막 또 설명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랬죠. 그러면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세계 최대 강국들 대통령하고 수상이 오는데 이분들이 그 인천 와서 뭐 깜짝 놀라겠습니까? 호텔 좋다고 놀라겠네 그 사람들이. 컨벤션 센터 좋다고 놀라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잠자러 옵니까? 잠자러 오면 서울 사지. 서울이 호텔이 더 좋은데 왜 인천까지 갑니까? 대한민국을 알려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경주보다 더 좋은 데가 가장 한국적인 곳이다. 노천 박물관 아니냐 그거가. 그래서 잠자러 옵니까? 이게 딱 한마디에 끝나고 나니까 그 심사위원이 16분인데 16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끼리 회의를 하는데 도의사님이 잠자러 옵니까? 그래 잠자러 오는 건 아니지 하면서 너무나 감성적이었다.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니까 투표를 시작했는데 그 13표를 받았습니다. 인천은 2표 받고 제주도는 1표 받고. 그래서 에이펙이 경주에서 유치된 것은 어제 그저께 11월 11일 날 경주에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 날 출범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가장 큰 행사다. 삼국 통일 이후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성공시켜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 도시로 만들자. 경북이 다 효과를 볼 수 있고 대한민국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특히 한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을 보여줘야 돼. 과학기술. 딱 트럼프 대통령 오면은 트럼프 닮은 트럼프가 똑같이 생긴 로봇이 딱 나가서 인사 딱 하고 안내 딱 손 딱 끌고 안내 딱 하고 가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그 다음에 그 정상들이 이제 회의 장소는 하백 회의 장소가 있고 하백 센터가 있고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중계되거든요. 그거를 그 첨성대 옆에 그 옆에 이제 자리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안 그러면 대능은 또 동문과 월지 이런 데서 저녁 한 비춰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세계에 야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그래 대성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 한류를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한류.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북에는 어떤 효과를 좀 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어떤 경북 아니 우선은 그 우리 대구 경북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인근이니까 우리가 뭐 포항 제철도 가고 구미 전자단지도 가고 대구에도 와서 뭐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경주 자체는 물론이고 울산 자동차 공장 그거 다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류를 많이 지금도 있지만 더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의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장 했던 분을 상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가 요청만 하면은 신체 검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딱 들어서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왔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이런 기술, 그것뿐만 아니고 무궁무진한 거. 또 저는 이때 이제 21개국 대학생들 그 자원봉사팀을 받는 거예요. 발대식을 하고 21개국에서 몇 명씩 받아가지고 우수한 아들을 우리 장학금 주고 학교 일로 경북에 있는 학교를 다 가라. 대구 경북이 학교 원서 내마 장학금 줄 테니 가라. 자원봉사. 그리고 나중에 똑똑한 놈 이민도 받고. 그래서 그런 포럼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남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보스 포럼 같은 경주 포럼을 하나 만들어. 관광, 한류 포럼, 한류, 관광 포럼. 일단 정상들이 오게 되면은 뭐 민간 협력체나 어떤 경제인들이나 다 한꺼번에 다 오지 않습니까? 경제인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또 경제인. 그 우리 최태원 상위 회장이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3사람씩 들어가요. 회의체에. 대기업들은 별도 초청하고. 투자 유치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투자 유치들을 해주고 대기업 회장들 별도로 유치하는데 요새 잘 나가는 그 엔비디아, 애플, 뭐 구글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대통령보다 기업 회장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잘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을 그 사람들이 정말 반할 정도로 어제 제가 방에 가서 이제 새로 따듬는 방들 제가 그 PRS를 합니다. PRS. 프레지던트 로얄 스위트룸. PRS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80평 이상. 80평 이상. 그래 만드는 방을 정상들 쓰거나 또 기업체 대표들 따로 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은 날 안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고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으로 꾸미라 방을. 외국 방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그건 뭐 하는 거냐 이거. 잘 한국답게 마루 같은 거 깔고 마루 같은 거 가장 한국적이 세계적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경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큰 비전들을 많이 좀 주셨는데 이철호 지사의 지방 시대의 어떤 신념이랄까요, 철학이랄까요, 아니면 이게 진정한 지방 시대다. 이건 또 왜 경북이 나가야 된다. 이제 세계 10대 강국은 경제 대국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등.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거는 모두를 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인을. 모두를 주인을. 그게 지방화. 읍면동, 시군, 시도가 다 자기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전부 중앙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지방 분권이고 모두를 주인을 만들어주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가정은 내가 꾸려 나가잖아요. 왜 읍면동도 우리가 꾸려 나가야지 시킨 대로 하는 얘기예요. 왜 보지도 듣지도 않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갈 일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를 주인 만들어주는 그런 지방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시도 통합은 국가 대개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께 좀 설득을 잘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도. 숙제는 좀 많지만 그만큼 또 기대감도 더 있을 수밖에 없고.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으로 못한 말씀 도민들에게 잠시 전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웅도 경북이라 이래 했습니다. 서울 가서 우리 경북 사투리 쓰면은 구수하다, 듣기 좋다 이랬는데 제가 요새 TV 같은 데 나가서 사투리 쓰면 댓글 올라옵니다. 사투리 쓰지 마라. 원래 경상도 말이 표준말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말이 표준말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말이 사투리가 되고 듣기 싫은 그 말을 쓰면은 촌스럽다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중심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투리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정겹고 잘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 다 사투리 씁니다. 그 사람들 지방말 씁니다.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수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을 만들도록 우리 후손들은 그 경상도 사투리 정말 구수하네, 자랑스럽도록 만들어 줍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지사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